목표가 있는데 매번 무너지고 내일은 꼭 해야지 하는데 또 무너지고 인생에서 중요한 걸 앞두고 자꾸만 회피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 잘 찾아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목표가 없는 거? 아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요, 그거는 GPT에만 쳐봐도 나와요. 너무 열심히 하느라 진을 다 빼버리는 거. 자꾸 남이랑 비교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목표까지 앞만 보고 그냥 쭉 달리면 되는데 자꾸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쟤 뭐 하나? 난 뭐 하나?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 하지만 소프트허슬은 다릅니다. 내가 이걸 끝까지 우직하게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량의 70-80% 정도만 쓰면서 살살 가는 거예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모든 뿌리와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제가 지은 생산성 원칙입니다. 자, 그럼 하반기에 각자 원하는 목표를 하나씩 떠올리면서 이번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물건을 주기적으로 버리거나 보내주는 습관을 들일 거예요. 몇 년간 쓰지도 않은 물건? 좋지 않은 기억이 담긴 물건, 있는지도 몰랐던 옷이나 화장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건은 에너지입니다. 물건을 대하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에너지예요. 자, 주변에 에너지가 안 좋은 사람 한번 떠올려 봅시다. 화가 나면 물건 던져요. 자기 소지품 툭툭 던져요. 핸드폰이나 뭐 이런 전자기기에 막 금이 가 있어요. 남의 물건 함부로 대요. 반대로 의리 있고 우직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그게 물건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잘 보살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제 공간이나 동선에 있는 물건을 내보내거나 버립니다. 아니면 나눠주던지. 우리가 집 분리수거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내 방, 내 책상, 내 가방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나가는 게 없고 계속 쌓이기만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악취가 계속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을 주기적으로 비워주고 내 과거를 자꾸만 보내주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의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우리가 1번에서 물건을 내보냈죠? 이제 이 공간을 신성하게 유지할 차례입니다. 청결인데요. 그냥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 몸, 내 물건, 내가 있는 이 공간, 이 세 가지를 항상 늘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바루공양, 자기 물건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수행으로 보죠. 군대에서 기상 후 침구 정리, 군화 닦기, 소지품 정리, 군인 일과의 일부예요.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곳일수록 이 청결 루틴이 굉장히 철저해요. 외부가 말끔하게 정돈이 되어야 맑은 정신으로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변 한번 봐보세요. 파우치 안에 화장품 묻어있고, 가방 안에 되는 대로 다 쑤셔넣고, 차 안에 이 물건 저 물건 던져놓고, 옷 의자에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정수리 냄새나고. 그 상태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길게는 못 가요. 저도 한참 무기력했을 때 더러운 얘기 죄송한데 한 2주를 안 씻었어요. 진짜 그냥 안 씻는 거. 근데 제가 이 절대적인 청결이라는 걸 사수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샤워 루틴이 굉장히 철저하고 최소 30분 이상 걸려요. 외출할 때는 이런 위생 파우치 같은 거를 웬만하면 꼭 들고 다니려고 하는 편이고 집에 오면 제가 썼던 물건들은 알코올 솜으로 다 소독하고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물건, 여러분이 있는 공간 이 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목표까지의 수행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청결 관련해서는 제가 뭐 여성 청결 영상이든 뭐든 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한 대원칙을 세우세요. 대원칙이 없으면 일상에서 온갖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흔들립니다. 레시피 없이 그날그날 손에 잡히는 재료로 요리하는 꼴이에요. 나는 카레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똥맛 나는 카레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술 한잔 하재요. 오케이, 한 번 정도는.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재밌는 거 띄워줘요. 오케이, 이것만 보고. 안 사려고 했던 물건이 갑자기 세일을 해요. 오케이, 이것만 사볼까? 사람 심리가 이렇다고요. 근데 대원칙이 있으면 다르죠. 나는 약속 있는 날은 운동을 아침에 하고 간다 라고 정해놨으면 술자리 가기 전에 어디 가세요? 운동하고 가야죠. 이게 생산성이에요. 머리를 최대한 덜 굴리고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세운 대원칙은 그 자동화 장치입니다. 대원칙을 세울 때 팁 3가지를 제가 드릴게요. 첫째,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3개에서 5개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북극성처럼 내 마음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라 너무 많잖아요. 우선 본인이 헷갈려요. 둘째, 행동형으로 씁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아니고요. 나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 나는 돈을 잘 모으겠다? 아니고요. 나는 계획에 없던 물건은 구매하기 전에 하루 기다린다. 나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겠다? 아니고요. 나는 험담하는 사람 곁에는 같이 있지 않겠다. 세 번째, if then 형식으로 씁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변수 상황을 넣어두면 이 대원칙이 더 강력해져요. 갑자기 약속을 잡으면 나는 그날 운동을 아침으로 당긴다. 충동 구매가 하고 싶을 때면 나는 내가 사려던 것 중 하나는 미룬다. 몸과 마음이 피곤한 날에는 10분만 하고 끈다.
이렇게 if then 형식으로 써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온갖 변수가 발생해도 자동 모드가 켜져요. 머리 굴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대원칙대로 살아도 여러분을 계속 방해하는 요소는 있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세미 단절 모드. 내가 가장 취약한 도파민 중 하나만 건드려서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왜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으면 절전 모드를 켜잖아요. 이거랑 비슷하게 내가 불필요하게 쓰는 에너지를 줄여서 꼭 필요한 데만 내 에너지가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세미 단절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꺼버리고 완전히 단절시켜버리자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 에너지를 소진하는 곳 일부만 끄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가장 취약한 가짜 도파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첫째 인스타 릴스, 2번째 배달앱, 3번째 가십 뒷담화. 전부 다 가짜 도파민이에요. 여기서 1순위는 너무 힘드니까 건들지 마시고요. 2순위나 3순위 중 하나만. 3주 동안 아예 끊거나 빈도를 제한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도파민을 끊으면 우리 몸이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워 넣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뇌가 비슷한 자극을 다른 곳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습관 덧대기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구멍난 습관 위에 새로운 습관으로 덧대는 거예요. 배달앱 고르던 시간을 운동복 고르는 시간으로, 남 얘기하던 시간을 못다한 집안일 하기, 내일 스케줄 정리하기로. 가짜 도파민의 빈자리를 다른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는 게 아니라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솔직히 이게 생산력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걸 계속 추구하세요. 이쁜 운동복 입고 예쁜 접시에 담아 먹고 디자인 이쁘게 된 물건 소비하고 아름답고 귀여운 거 많이 보시고요. 이게 생산성이랑 무슨 상관이야 싶죠. 근데 우리 뇌가 시각적 자극에 강하게 반응해서 내가 예쁘게 차려입잖아요. 알아서 행동이 달라져요. 자신감 떨어졌을 때 외형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인 이유도 어찌 보면 이거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걸 엔클로딩 인지라고 하는데 핵심은 옷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이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캐릭터성을 가진 여자 인물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 있을까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유쾌하고 자기 삶도 즐기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 에밀리. 아니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여주 누구든. 중요한 거는 그 캐릭터가 가질 법한 미학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입어보고, 그 사람처럼 화장해보고, 그 사람처럼 소비하고, 그 사람처럼 쇼핑하고. 어차피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모드로 살고 있는지 일단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순간 행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목표로 가는 길이 꼭 정말 계속해서 험난하고 험악한 덤불길일 필요가 없어요. 이쁜 것도 보고 나를 어느 정도 예쁘게 꾸며가면서 이왕 갈 거면 즐겁게 가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주변 환경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를 모두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터키시 블루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사람이 터키시 블루가 뭔데 그딴 색은 이 세상에 없어 라고 하거나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자꾸만 나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랑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고통이고 나한테도 고통이에요. 제가 지금 색을 예시로 들었지만 내가 보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자꾸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리고 나조차 나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돼요. 그럼 목표는 당연히 흐려지고요. 생산성은요? 말할 것도 없죠. 주변에 좋은 사람을 지금 당장 찾기 어려워도 괜찮아요. 내가 양방향으로 맺는 관계만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책 속의 인물이 돼도 되고요. SNS에서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도 괜찮아요.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3명만 정해보세요. 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거나 그 사람들 콘텐츠를 더 많이 접하세요. 반대로 볼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 빈도, 노출 빈도는 점점 줄여가시면 됩니다. 7번째는 저널링이에요. 저는 일일 회고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나랑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왜 회사에서 원온원 미팅 하잖아요. 이 직원이 뭘 원하고 어디서 갈증을 느끼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남 얘기는 그렇게 잘 들어주고 남 기분은 그렇게 잘 살피면서 정작 본인 자신한테는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하루 종일 남이랑 낄낄대고 회의하고 다른 사람 뭐 하나 폰 들여다보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뭘 원하는지 어디서 병목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막혀있는지를 모르니까 치고 나갈 수가 없다고요. 생산성이 당연히 안 나와요. 이거는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뭐 먹었는지 뭐가 싫었는지 갑자기 생각난 것도 그냥 써요. 잘한 거, 못한 거, 아쉬운 거, 개선할 점, 내일은 뭘 하고 싶은지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윤곽이 점점 잡혀가는 겁니다. 아침이 편한 분은 아침에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딱 10분. 하루 중 딱 10분이라도 제발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딱 이것만. 오늘 주된 기분이랑 이유, 오늘 잘한 거 한 가지, 아쉬운 거 한 가지,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자, 우리가 7번에서 잘한 걸 적었죠? 그걸 반드시 본인한테 스스로 보상을 줘야 돼요. 돌핀 트레이닝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돌고래가 처벌로 훈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고래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만 생선이나 칭찬으로 즉각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행동 강화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했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다시 시도하는 거죠. 인간도 비슷한 게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보상이 따라오면 그 행동을 알아서 반복하고 싶어져요.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 못한 것만 엄청 자책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나 지금 욕만 먹네? 오케이, 나 그럼 안 해. 이게 되는 거예요. 보상이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운동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료 한 잔. 이번 주 대원칙을 지켰다? 갖고 싶었던 거 하나 사기. 한 달 버텼다? 나 혼자 여행.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한 거 하나에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돌고래처럼요. 셀프 칭찬도 보상이에요. 심지어 그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다그치고 혼내는데 오랜 시간 쓰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니까 그건 갖다 버리시고 칭찬하고 보상하면서 긴 레이스로 오랜 시간 동안 달려가는 거. 그게 진정으로 오래가는 소프트 허슬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 쓰기 좋은 거. 바로 리셋데이입니다. 매주 하루 다음 주를 위한 채비를 하는 날이에요. 리셋데이에 하는 걸로는 첫 번째, 한 주 회고하기. 한 주 동안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고, 뭐가 아쉬웠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상행정 처리입니다. 노트북 수리 맡기기, 공연 예매하기, 다 쓴 물건 주문하기, 장보기 등등이요. 이게 왜 생산성이랑 연결이 되냐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요, 항상 중요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쳐내야 되는 일상 잡무라는 게 있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비집고 나오면 내가 우선순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리셋데이에 어느 정도 털어내면 내가 남은 날들은 더 가뿐하게 내 우선순위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셋데이는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유도 좀 부리고 재충전하고 그래야 또 달리죠. 그러니까 너무 빡센 업무는 이 리셋데이에 넣지 말라는 말이에요. 소프트 허슬에서는 쉬는 것도 생산성을 위한 전략입니다. 오늘 당장 내 리셋데이 지정요일을 하루 정하세요. 저는 보통 그게 주말 중 하루거든요. 그날은 집 청소도 좀 하시고 낮잠도 좀 자고 다음 주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둘 것들도 하시고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랑도 시간을 좀 보내시고요. 자, 오늘 9가지 말씀드렸네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은 게으름을 이겨낼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궁금해졌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소프트 허슬은 한 번에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고 꾸준하게 마지막 뒷심까지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지속 가능한 생산성 원칙입니다. 주변에 같이 게으름을 벗어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채널이 커져야지만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라면 구독하시면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남다른 인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